제 경험에 의하면 이게 경제가 발전되고 사회가 변하면서 과거에 있지 않았던 그런 대형 사건, 사고들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 없을 때는 지하철 참사, 대구 같은 상황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지하철 내 어떤 참사가 벌어졌을 때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피해가 키워지는 부분도 있고, 이번 세월호 참사도 제가 이제 언론에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그 행간을 읽어보니까 그 화물을 이렇게 실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이 보통하고는 다르답니다. 이제 그런 어떤 부분이 예를 들어서 새롭게 시행될 때 거기에 따른 안전조치라든가 이런 걸 전혀 계산 안 하고 편의주의적으로 하는, 옛날에 삼풍백화점도 물론 당국이 층마다 어느 정도의 이런 어떤 부분을 다 정해놓지만 또 그 자체에 욕심이 생겨서 계속 어떤 무거운 물건을 또는 공사를 하면서 올려놨다 보니까 그 건물의 어떤 하중이 오히려 그때도 어떤 기억에 많은 그 무거운 것이 건물에 있으면서 어느 날 쫙 무너지는 그런 사태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평소에 우리가 안전에 대한 어떤 규칙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하더라도 실제 실행하는 과정에서 또 수없이 이제 체크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일단 어떤 위험에 직면했을 때 그때야말로 이제 어떤 시민의식은 이번 경우에는 배에서는 그 선원으로서의 어떤 의식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배 타기 전에, 출항하기 전에 또 출항을 통제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에서의 또 그 의식이 있을 것이고, 왜냐하면 이번에 승선 명단에도 없는 사람이 또 죽는 경우도 생기고, 그런 것은 초기부터 뭔가 허술한 그런 어떤 부분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단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어린 학생부터 또 먼저 생각하면서 그거를 구조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안 돼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새로운 그 문명이랄까,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하면서 그동안에 겪어보지 못한 안전사고는 이제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겠다. 또 하나는 거기에 덧붙여서 또 기후변화라는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요. 예전에는 지난번에 부산 쪽이었던가요? 울산 쪽에 그 폭설도 그 지역으로 따지면 몇십 년 만에, 100년 만에 처음이고, 올해 또 꽃이 한꺼번에 또 펴서 이렇게 화제가 돼 있잖아요. 이것도 실제 속으로 보면 기상이변이나 기후변화의 하나의 또 증거라, 또 이 꽃이 피고 이런 부분은 또 다른 어떤 식물 성장, 이게 이제 어떤 농산물, 이렇게 폭등 또는 전염병이 새롭게 또 돌아다니는 이런 부분하고 또 다 연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안전사고를 보면서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해봐요. 이게 꼭 배의 운항 부분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또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이제 교통 시스템도 막 빠른 거를 추구하고 또 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전에 관한 매뉴얼이든 점검이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지나칠 정도로 꼼꼼해도 이렇게 충분하게 그런 거를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렇게 인터뷰 하시면서 특별하게 아까 보니까 또 직접 당사자 또는 인척들이 관계된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인터뷰 하면서 또 눈시울이 적셔지기도 했는데 그래서 더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떤 심정을 또 얘기하던가요?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는 있지만 실은 공부를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친구의, 본인은 아니더라도 그 친구의 여자친구가 그 배 안에서 사망을 해서 그 친구가 또 병원에 입원을 했대요. 그래서 연쇄적으로 그렇게 그런 상황이고, 그 아이들도 집에 와서 계속 운다고 합니다. 울고. 지금 이런 후유증들이 상당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집중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김민정 아나운서가 하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 어떤 여자분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자기가 여기서 한 2, 30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쫙 올라가다 보니까 아이들은 정말 어른들보다 훨씬 더 한 다리만 건너도 정말 친구이고 그 친구의 친구이고 이래서
하루 종일 정말 공부에 집중을 못하고 그 아이들 이야기만 하고 뭐 그러면서 사실 그 우리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아침에 출근길에 라디오 들으면서 울었다. 저도 뭐 아침에 이렇게 나오면서 정말 이 뉴스 보면서 막 이렇게 울고 막 그런 기억들이 매일인 것 같은데 그 감수성이 그 많은 청소년들은 더 그렇겠죠. 예. 그래서 걔네들이 정말 그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그런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제 후회하고 헐뜯고 칭찬하고 뭐 이런 거는 좀 그만하고 좀 미래지향적으로 남은 사람들이 또 어떻게 치유를 하고 또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떤 걸 해야 하고 뭐 그런 거에 대한 논의가 좀 언론도 그렇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뭐 그런 게 좀 시행되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그 구조를 하든 또 구조대원이 또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심리적인 공황 상태에 빠지다 보니까 심리 치료에 관한 부분도 지금 병행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오랜 후유증으로 남겠다. 제가 뉴스를 보면서 하나 느낀 것이 또 하나는 만약에 하나 또 어떤 우리가 다 살아나오는 어떤 그런 기대를 한편으로 하면서도 또 하나는 그 나머지를 수습을 또 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뉴스에서도 조금 늦게 또 그 주변에 그물망을 치는 그런 조치를 취하더라고요. 사실은 저도 이제 예전에 대형 사고를 보면서 그 마지막까지 그게 다 깔끔하게 이게 어떻게 뒷수습까지 돼야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도 상당히 충격이 큽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전쟁을 벌이고 나면은 어떤 그런 뒤처리까지 깔끔하게 하는 것이 그게 상당히 그 사람들한테 많은 위안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TV에서 뭐 체육관에서 이렇게 막 다 돌아놓아서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깝고 전 국민들 중에 정말 요새 식사를 해도 소화가 안 된다는 사람들이 거의 수두룩할 정도로 충격이 많이 큰 것 같습니다. 그 교감 선생님께서 자살을 하셨잖아요. 그 상황이 처음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에서 심리 상담을 하기 위한 치료사를 파견을 하고 그런 부분을 진행을 했다고 해요. 근데 교감 선생님은 한 번도 거기 안 나오셨대요. 예. 그래서 혼자 자기의 자책감이 크셨던 것 같고 교감 선생님께서 그 자기가 제주도 수학여행을 추진을 하셔서 그런데다가 자기 혼자 살아남은 데에 대한 그런 죄책감이 크셨다고 해요. 그래서 심리 상담도 받지 않은 채 그렇게 있다가 혼자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사실 실질적으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교감 선생님에게 그런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녀사냥하는 식으로 나중에 되면 지금 만약에 뭐 이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분이 자살을 안 하셨으면 아마 수사에도 불려가셨을 거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책임 추궁이라고 하는 것도 또 하셨을 거고 언론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정말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그분의 책임입니까? 그거는 정말 이 정부나 그 선사나 그런 쪽에서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벌어진 사건이지. 이게 어떻게 그런 사람들, 우리 시민들의 책임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사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누구의 벌써 책임을 지고 이런 거보다는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그런 어떤 교감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때 실상이 어땠다라는 걸 또 증언을 해줘야 되고 그게 이제 또 그분의 또 책임이기도 하고요. 또 그런 것이 모여가지고 다음에 더 좋은 시스템을 개선해주고 혹자는 그 선장을 구속 당연히 이제 나중에 책임은 져야 되겠지만은 또 현장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선장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빨리 뛰어들어가서 거기서 어떤 조언을 해줘야 되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 얘기의 뜻은 뭐냐면은 지금은 그런 어떤 부분을 수습하고 뭐 해야 될 게고 책임지고 뭔가 그 다음에
지켜야 될 것은 그다음 얘기다라는 거죠. 네. 근데 우리 어떤 사회의 어떤 그런 시스템들은 지금 뭐 무슨 일이 그렇게 벌어졌는데 아이들이 살아오는 게 문제고 또 그게 어떤 원인이 밝혀져야 두 번째 저기를 안 하는데 그런 중요한 단서를 지닌 사람들이 당장 뭐 이렇게 되는 구속되고 뭐 하는 거는 시원해 보일지는 모르지만은 네. 문제 해결에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 제가 볼 때는 선의 문제가 있고 네. 후에 처리할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네. 저희가 이제 이런 어떤 대형 사건 사고를 계속 맞이하면서 되게 똑같은 방식으로 막 언론이라든가 정부라든가 하다가 보면 미구봉책으로 끝나고 또 그게 반복되고 그러는데 이번 세월호 관련해서 아마 종합적으로 느끼신 거 있으시면은 어떤 대책으로 가야지 이런 사건 사고가 없어지고 또 이제 혹시나 그런 상황이 닥치더라도 피해를 최소로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사실 오늘이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 참 얼마나 그 아이들이 이제 부푼 꿈을 안고 갔던 수학여행에서 이렇게 많은 아픔을 또 받아야겠다는 거 사실 자체가 참 미안하고 국가적으로 한 국민으로서 너무 아이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요. 천안함 사건 이후로 해서 그 인양하고 구출할 수 있는 또 거대한 함선을 마련했다고 해요. 근데 그걸 또 이용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그걸 통해서 좀 알 수 있는 거는 아무리 또 대책을 마련한다고 어마어마한 뭐 돈을 투자해서 또 마련했지만 또 사용할 수 없는 또 이 현실에 좀 안타까움을 표할 뿐이고 더 이상 좀 이런 사건들이 좀 나오지 않아서 이렇게 국민들이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지금 뭐 그 사고 현장에 그 진도 사고 현장에 그 대통령도 방문을 하시고 또 가능한 모든 조치를 대책을 다 세워서 조치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근데 그리고 대통령뿐만 아니라 또 여러 정치인분들도 많이 방문을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그분들이 과연 거기 가서 과연 어떤 마음으로 거기를 왔을까? 정말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오셨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하시는 게 앞으로 그 지방선거가 있어서 그거를 또 의식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시민들이 느끼기에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정말 그 정부의 그 일을 하시는 분들 좀 더 진정성을 가지고 이 대책 마련이라는 거 정말 법으로 만들 수 있는 앞으로 그런 것들이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비스의 이 품질이라고 하는 걸 평가를 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공감성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감성이라고 하는 건 정말 상대방을 얼마만큼 진정으로 이렇게 대하는가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배려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인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그래도 진정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머지 분들에서 어떤 그 보좌원은 지금 장관님께서 오셨습니다. 뭐 이렇게 그래서 좀 뭐 조용히 좀 해주십시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서 또 무리를 일으키고, 그래서 정말 그 피해자 가족분들이 장관이 와서 뭐 어쩌라고, 장관이 와서 뭐 정말 그 물에 뛰어들어서 뭐 우리 아이들 구출해 줄 것도 아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정치인들이 너무나도 이게 속이 보이는 뭐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번 사건 이후로도 어떤 불신이라고 하는 게 더 깊어지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마 그때 뉴스를 보면 대통령께서 방문한 시점은 뭐 적절했다고 보고요. 다만 왜냐하면 그때 이제 정부의 어떤 대책들이 우왕좌왕할 때라 그때 적절한 타이밍에 그 세팅이 됐고, 다만 이제 그 뒤로
이제 특별한 업무적인 관계가 없는 정치인들이 간다는 게 문제가 되겠죠. 네. 제가 볼 때는 그런 어떤 부분도 외국에 또 예를 들어보면 그런 어떤 리더들이 가는 타이밍이 그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정무적인 판단도 있고 실질적인 어떤 그건 구출하는 게 최고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뭐로 설정을 하고 평가를 하느냐의 문제인데 이번에 그런 것조차도 혼란한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지면은 그것이 이제 국민들이 신뢰를 안 하게 되면 또 여러 부작용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그런 장소에 가게 되면 또 현장 책임자가 나와서 또 브리핑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걸 모든 걸 지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말 그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방문을 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만 그러니까 뭐 방문을 해서 정말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게 더 많이 필요한 것 같고 아까 한 시민께서도 정말 그 울먹이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그 가족들에게 우리가 뭘 해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라고 하는 한숨을 쉬시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대신 들어주고 같이 있어주고 그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다가 아닐까요?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 이번 정부 들어서 그동안에 행정안전부였다가 안전행정부로도 바뀌었거든요. 아마 그때의 어떤 심정은 어떤 느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속성장도 중요하지만은 그 안전에 대한 그 불감증, 뭐 여러 가지를 이제 한번 국정 우선순위에 두고 이제 해보자고 한 그런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종합해 보면은 이제 국가적으로는 그런 어떤 시스템적인 것, 매뉴얼적인 건 뭐 분명히 선진국 이상의 수준으로 또 해야 될 것 같고, 과연 그것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이 되고 있느냐, 이런 어떤 부분에 아까 돈이 앞서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정원이 뭐 500명짜리 배를 개조를 해서 뭐 1000명으로 만들든지, 실질적으로 그 필리핀에서 한 4천여 명이 죽은 배 침몰 사고 때 그 정원이 1000명밖에 안 되는데 4000명까지 늘려가지고 했던 그런 배랍니다. 그런 것은 후진국에나 있을 수 있는 그런 얘기인데, 아마 우리도 이번에는 정원 초과의 문제는 없었는지 뭐 모르겠지만은 그런 어떤 매뉴얼을 정했을 때 그것이 차례대로 실천되는 그런 부분들. 또 하나는 각 부분별로 책임을 맡은 사람들의 그 책임의식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부분이든지 이번 경우에는 선장이라든가 선원이 자기 어떤 책임을 숙지하고, 또 책임 숙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행동을 취해서 과연 승객 그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느냐, 이런 어떤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한 번은 일본에서 어떤 배 침몰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다행히 큰 배였는데 승객은 많이 안 탔었답니다. 그때 이제 매뉴얼대로 승객부터 먼저 가고 다 보내고 나서 선장이 처음으로 육지에 오자마자 인터뷰를 하면서 딱 우리는 배는 잃었지만 사람은 다 살렸다. 이것이 이제 자기의 어떤 선장으로서의 자부심.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는 빠질 수 있지만은 그것을 내 책임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안전에 대한 의식, 처음에 우리가 강조도 했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차에 대한 안전이라든가 지하철 이런 것도 하지만 또 사건 사고가 일어난 뒤에는 또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아마 좋은 모범 사례 중에 하나는 그 비행기 회사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 부분은 상당히 잘 돼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비행기 사고는 정말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뭐 이번에 배의 경우에도 상당히 가까운 근해에서 벌어진 것 치고는 사망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그렇게 아마 전문가들이 나중에 다 분석을 하겠지만은 그렇게 빨리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런 것도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균형의 문제. 그러니까 이제 배에 규정에 또 어떤 짐을 실게 한달지, 이거는 배의 어떤 공학적인 측면에서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을 그냥 눈 감아주고 배를 화물을 더 실게 한달지, 이러면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어떤 사고로 이어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예. 오늘 인터뷰를 해보면서 또 한 가지 느꼈던 게 생각보다 많은 안산 시민분들께서 인터뷰를 거절하셨어요. 이제 거절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무나도 관련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하면 혹여나 방송사에서 이걸 왜곡해서 그러면 뭐 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로 하게 되면 너무나도 자기가 괴롭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인터뷰를 못 하시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현장에 있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정말 최대한 편집 없이 이렇게 국민들에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 시간이라든지 뭐 분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편집이 돼서 왜곡되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왜곡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이 뭐 카드라라고 하나요? 뭐 그런 그런 이야기가 좀 제발 좀 그만 돌아다녔으면 하는 게 이 희생자 가족분들을 위해서도 좀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짧게 네. 한 말씀. 안전 불감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나는 안 되겠지, 나는 괜찮겠지라는 우리들의 그 전반적인 사고 자체에서부터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뭐 어느 뭐 비행기를 타든 버스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좀 안전 매뉴얼을 항상 확인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런 일이 있을 때 내가 대처를 하겠다는 그런 자기만의 이런 매뉴얼을 세워놓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안타까운 사고로 온 국민이 슬퍼하지만 이걸 토대로 또 발전을 해야 되니까 안 좋은 부분 버리고 좋은 부분은 또 취합을 해서 저희가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런 와중에 이 사고를 이용한 스미싱이 또 있다고 합니다. 네. 그거를 이용해서 지금 사고 현장을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해서 URL을 클릭을 하면 또 바이러스가 침투를 해서 또 그렇게 개인정보를 빼가는 또 그런 수법이 또 있다고 하는데 참 그것도 정말 말이 안 되고 정말 나쁜 사람이죠. 예. 이런 시기인 만큼 정말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진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조용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한 50여 년 전에 그 광산에 갇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뭐 보름 만에 살아 돌아왔는데 그때 당시에 온 국민이 그 뉴스에 집중했던 그런 때가 있었고, 오히려 이번에 이제 좀 안타까운 시간이 자꾸 흘러갑니다만은 우리가 그 어린 학생들이 정말 환한 모습으로 지금이라도 나타나 주기를 모두 기원하고요. 또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 여러 시민들의 연호를 들어보면서 국가가 이렇게 준비해야 될 그런 어떤 시스템과 매뉴얼, 그리고 그 각자 맡은 바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의 책임, 의무감, 이런 부분들, 또 시민들은 평소에 안전에 대한 그 시민의식을 키우는 것이 대형 사고가 혹시라도 벌어지는 위기의 순간에도 피해를 최소로 줄이고 또 그런 어떤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그 조석준의 여론일기, 이번 세월호 참사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단원고가 위치한 안산시에서 특집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는 이 어린 학생들이 금방이라도 돌아오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오늘 특집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